네, 먼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쉬운 말을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우리 유한배 형님께서 쓰신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이죠. 네, 이게 이북으로 나왔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디지털 한국재벌 흑역사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마이크를 좋은 걸 쓰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제 라디오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게 한국 경제의 속살 1권인데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재용과 우리는 얼마나 불평등해야 하나라는 챕터를 읽어드렸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슈어 MV88 플러스 런칭 행사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SM57입니다. SM57 이 앞에 있는 애요. 주로 청와대에서 브리핑할 때 많이 보실 텐데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57을 씁니다. 그리고 얘가 58이죠. 이건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녹음실 레퍼런스지 않겠습니까? 얘는 진짜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대부분 마이크 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전설의 명기 58이죠. 네,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최대한 오디오는 손대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 드려 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복에 저승 갈 때 마이크 무엇을 가지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누군가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네. 저승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마이크 세 개죠. 네. 5857 그리고 SM7B 네. 이렇게 세 개 딱 챙겨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승도 디지털 세상이라면 MV88 플러스 가져가셔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피디였습니다. 이재용과 우리는 얼마나 불평등해야 하나. 댄 에리얼리의 불평등 인식 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켰다는 자긍심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인 2018년 2월 5일 이재용은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의 수감 기간은 1년을 채 채우지 않은 353일이었다. 이 황당한 판결에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또 한 번 절감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다. 이재용과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말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인데도 돈 있는 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 현실도 목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재용과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자주 마주하게 될 젊은 행동경제학자 댄 애니얼리 듀크 대학교 교수와 마이클 로턴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소득 5분위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불평등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한 가지 발견된다.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을 연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초 개념 중 소득 5분위 분류라는 게 있다. 소득 5분위 분류는 전체 국민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한 줄로 쭉 세운 뒤 20%씩 5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최상위 20%가 5분위, 그 다음 중상위 20%가 4분위, 그 다음 중위 20%가 3분위, 그 다음 중하위 20%가 2분위, 최하위 20%는 1분위로 분류된다. 에리얼리와 노턴은 이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국가 전체 자산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 같은가? 라고 말이다. 이때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미국 전체 자산 중 58.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위 20%가 무려 60%에 가까운 부를 독점한다니 벌써부터 매우 불평등해 보인다. 그 다음 4분위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 100명 가운데 21등에서 40등쯤 하는 중상위층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우리가 차지하는 자산이 국가 자산 중 20%는 될 것 같다는 답을 내놓았다.
딱 가운데 3분위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20%에 크게 못 미치는 12%라고 짐작한다. 중하위층인 2분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고작 6.4%밖에 안 될 것이라고 비관한다. 최하위층 1분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겨우 2.9%에 머물 것이라며 낙담했다. 이 조사는 현실이 아닌 설문조사의 결과다.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물은 뒤 답을 모은 것이다. 설문 결과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매우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다. 최상위 20%가 60%의 부를 독점하고 최하위 20%는 고작 2.9%만 갖는다니 말이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이 대목이 아니다. 진짜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설문 결과와 진실이 또 다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 핵심이다. 실제 통계는 이렇다. 가장 잘 사는 5분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58.5%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는 무려 84.4%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은 100명 가운데 21등에서 40등쯤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로 치면 재벌은 못 돼도 명문대 졸업해서 행정고시를 패스해 고위 공무원이 된 남호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정도 되는 사람들일 게다. 남호 씨, 지금부터 잘 봐두시라. 좋은 대학 나와서 교육부 국장 정도 하니까 당신이 꽤 그럴듯하게 사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신분제를 옹호하고 민중들을 개돼지라고 불렀겠지. 이 중상층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략 20%의 부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줄까? 실제로 당신들은 11.3%밖에 못 갖고 있다. 나모 씨,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못 살고 있었다. 그러니 내 이놈, 지나가던 개나 돼지 함부로 걷어차지 마라. 너는 언제 개나 돼지만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였던 적이 있었느냐? 가운데인 3분위는 12% 정도의 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착각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는 전체의 고작 3.9%에 머물렀다. 하위층 2분위는 우리가 그래도 한 6.4% 정도는 갖고 있겠지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그 30분의 1 수준인 0.2%를 갖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최하위층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짐작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 이들의 착각도 엄청나기는 마찬가지다. 1분위는 자기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전체 소득의 2.9% 정도는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 이들의 소득은 상상의 30분의 1 수준인 0.1%에 불과했다. 조금만 더 나가보자. 에리얼리와 노턴은 이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의 재산이 국가 자산 중 몇 퍼센트여야 적당할까요를 물었다. 가장 이상적인 부의 분배 정도를 투표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최상위 그룹의 재산은 32%, 최하위 그룹의 재산은 10%면 적당하다고 답을 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도 대부분 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정도가 최상위 그룹의 재산이 최하위 그룹의 재산 3배 정도여야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생각인지는 현실에서 바로 드러난다. 진실은 최상위 그룹의 재산이 최하위 그룹의 재산보다 무려 845배나 많았다. 3배가 아니고. 이들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인식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세상에 산다. 그런데 우리의 이상과 현실은 그보다 더 큰 격차가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비해 훨씬 더 불평등하다.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에리얼리와 노턴은 미국 국민들에게 최고 경영자인 CEO와 일반 직원의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를 물었다. 객관식이다. 1번 5배, 2번 10배, 3번 50배, 4번 100배. 독자분들도 이들 중 답을 하나 골라보시길 바란다. 100배를 고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CEO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다고 100배 차이가 나야 해. 50배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평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은 5배나 10배를 골랐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2014년 미국 CEO들이 받았던 연봉은 일반 직원에 비해 무려 370배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리얼리는 답한다. 에이 젠장. 오전 7시입니다. 네. 일찍 출근했어요. 어디까지 했나요? 하지만 에리얼리는 답한다. 네. 여기 다시 갈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에리얼리는 답한다. 천만에요. 당신들은 아직 진실을 몰라요 라고 말이다. 이재용의 재판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이것이었다. 우리는 한국의 사법체계가 불평등하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2018년 8월 벌어진 2심 재판에서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뇌물이 87억 원이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고심에서 이재용이 다시 구속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좋아한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문을 다르게 던져보자. 뇌물을 87억 원이나 갖다 바쳤는데 다시 구속하는 게 과연 평등한가? 사람들은 그래도 이재용이 구속만 된다면 다행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 사법체계의 불평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에게 18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미납하면 3년 노역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3년 노역의 가치가 180억이라는 얘기다. 이게 말이 되나? 감옥에서 3년 노역하면 180억 원을 주겠다고 발표해보라. 너도 나도 그거 하겠다고 자원할 것이다. 물론 노역형의 한계가 3년이라는 것을 잘 안다.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것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법체계 자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왜 노역형의 제한이 3년이어서 부자들의 노역을 1년에 60억 원으로 쳐주는 황당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판사들은 법에 충실해 판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노역형이야 법이 그러니까 넘어간다 치자. 하지만 지금까지 재벌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한국의 사법부는 이 질문부터 답해보라. 왜 2,400억 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한데 정과 이범이며 1,00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한 최태원 그룹 회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여전히 그룹의 회장인가? 판사들 중 가운데 가장 심하게 이재용 편을 들었던 정형식 판사도 이재용이 제공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뇌물액이 36억 원이면 집행유예로 풀어줘도 되나?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게 3,477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500만 원인 뇌물이 실형인데 이거 잘못 읽었네요. 다시 가야 되겠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게 3,477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3,500만 원 뇌물이 실형인데 36억 원 뇌물은 집행유예인 이 개떡 같은 기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법원 양형 기준 역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권고하고 1억 원 이상의 뇌물 공여자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권고한다. 이거 당신들이 직접 정한 양형 기준이라는 말이다. 댄 에리얼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정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한국 사법체계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에 사는지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2,400원을 횡령하면 해고를 당하고 1,000억 원을 횡령하면 재벌 회장으로 살아남는다는 사실이다. 3천만 원을 뇌물로 주면 실형을 사는데 36억 원을 뇌물로 주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 사법체계의 불평등한 민낯이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세상은 이 불평등함을 정의로운 평등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재용에 대한 상고심을 앞둔 우리의 주장,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라가 아니라 이재용을 충분히 오랫동안 구속하라여야 한다. 상상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한국의 사법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재용을 충분히 오래 구속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